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이 필요한 시기에 유일하게 어른으로서 쓴소리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요즘에 민주당의 그 행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171석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깨문 개딸로 상징되는 이게 홍위병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이 민주당 의원의 주력들과 주체 세력들이 이게 부정한 데서 그 이후에 보이는 행태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아주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양아치. 내로남불보다 더 내로남불은 로맨스란 말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다고 그런 대로 그런 대로 큰 무슨 비유로 잘못이 있는 경우 아예 쓰는 말인데 이건 아예 3월 9일 선거를 부정하고 양아치 수준의 행태를 보이는데 한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김진표 국회의원 내정자 그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거기서 뽑으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장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고 의원총회 되고 첫 마디가 나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 내 온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양아치지, 양아치. 이게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그 소속 정당을 떠나서 무소속 지위에 있게 돼 있고 그 이유는 이사 진행이나 의안 발의 심의를 중립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장들이 지금의 이병석까지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석까지도 국회의장이 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정하게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랍니다. 이 보통 덕담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그러고 실제로는 소속 정당의 그 방향에 타협을 하더라도 이것처럼 내 온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 지금 임기 시작한 지 20일 만에 앞으로 어떤 폭주가 어떤 형태로 있을지 예상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폭주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타도할 정권이다. 아주 그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장 그 경쟁할 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게 이 바깥에 홍위병들이 감기만 해도 새치 케어, 감기만 해도 탈모 증상 완화, 감기만 해도 모발 볼륨 개선, 모발 손상 개선. 믿을 수 있는 3중 특허 성분 구기자, 동백나무씨, 알로에 등 자연 유래 성분. 감으면 감을수록 자연스러운 새치 케어. 식약처 고시 성분 함유로 탈모 증상 완화, 새치 케어 개선, 모발 볼륨 개선, 뿌리 볼륨 개선. 연모제 성분 없는 자연 착색의 원리로 두피 손상 걱정 없이 매일 감으면서 새치 케어.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왜 국회의원 너희 놈들만 모여갖고 의장을 뽑으려고 하느냐. 바깥에 당원들도 투표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지 천박한 양아치 이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럼 김진표 그 의장 내정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번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양향자 의원이 반대하니까 아웃시키고 민영배라는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90일 수기할 수 있는 것을 17시간 만에 뚝딱한 장본인이 이게 김진표죠. 김진표인데 이 김진표가 2012년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하고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을 합의한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건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수기기간을 두는 것은 서로 몸싸움 안 하고 그 기간을 지키자고 만드는 건데 본인이 만든 걸 스스로 뭉갠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다. 이거 완전히 양아치 수준이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당대표 송영길 후보였던 이재명이가 결과에 승복한다. 그리고 자숙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송영길이가 의외로 이제 우리 586 세대는 이 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이래가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서울시장으로
기어 나오고 기어 금방 나오고. 나왔죠. 이재명은 무슨 장고 끝에 성남시장 지내고 경기지사 지낸 사람이 그 연고지에 보궐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나가야지. 예. 분당 을구 거기 그거 생겼으니까. 예. 그런데 비연고지에 계양 을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이제 이 경쟁이 굉장히 위험 지경에 빠지니까 네. 여론조사에 내가 이번에 여기서 낙선하게 되면 내 정치 생명은 끽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갖고 손으로 끽. 이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런 그 사고나 행동 아주 천박성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이런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강경파들 철험회에 속한 강경파 고민정, 최강욱, 뭐 김남국 이름 올리기도 더러운 그런 이름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의 그 청문회 사는 꼴이 그게 무식하고 무례한 거 다 들통났잖아요. 예. 그게 완전 양아치 수준이야. 무슨 뭐 도덕적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말이야. 무례하기 짝이 없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예.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게 홍위병 부대의 일원이 계양 을구의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이 했는데 여러 기관에서 대체로 이게 윤형선이죠. 맞습니다. 네, 윤영선 국민의힘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아요. 예. 그 최초로 그 앞서는 여론조사한 그 기관을 상대로 이게 이 홍위병 부대의 일부 그 단체 이름이 뭔 기억 못 하겠는데 고발해서 고발. 야. 이게 여론조사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 불법하다. 왜 그러냐. 근거가 이겁니다. 그 지역은 역대로 어떤 선거든지 간에 민주당이 최소 10 그리고 최대 20까지 반드시 이기는 지역인데 어째서 4, 5% 지는 걸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건 낙선시키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냐. 이건 고발장을 접수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돌려줘야 돼요. 고발장을. 예. 아니 죄가 되는 걸 적시해야지. 무슨 구체적 증거가 있어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 기초조사의 표본을 어떤 식으로 허위를 했다든지 조작을 했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래야 그 구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당 안팎과 바깥의 지지 세력 이것들이 다 이제 양아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국민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 양아치 부대들을 6월 1일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야. 그렇죠.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들이 예.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 야, 586은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저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좀 있긴 했다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양아치라고 해서 조금 이게 민망하기는 한데 아니 충분히 그럴 지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하고 있다 하기에는 그게 어울리질 않아 하는 짓들이 말이야. 이게 완전히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천둥벌거숭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급한 모양이던데요. 여론조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급한 모양이던데 이상한 행동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양 을구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어떤 의미에서 6월 1일 지방 총선거보다도 네. 그 선거의 주목도가 높은 이유가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연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보궐선거를 피하고 거기에 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과연 당선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이 계양 을에 거주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네. 국민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권자란 말 안 썼습니다. 네. 계양 을구 유권자들이요 박찬종 말을 주목해달자 이렇게 안 씁니다. 유권자라는 건 헌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 유권자란 말을 우리가 보통 쓰지만 헌법적 개념으로서 어디까지나 국민입니다. 네. 국민이. 계양 을에 계신 국민 여러분. 네. 저는 서울 중구에 살고 있어요. 네. 중구에 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중구에 살고 있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인 한 사람인 박찬종이가 네. 계양 을구에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네. 지금부터 호소하려고 해요. 네. 첫째로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의무와 책임감에 입각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심판해. 유권자 입장에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가 지금 그 개항을구에 나와가지고 이 개항을구 국민들을 네. 개항을구에 이게 살게 된 것도 우연이고 네. 제가 서울 중구에 사는 것도 우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는 국민인데 개항을구에 있는 국민들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현혹시키는가 하면 개발 계획을 내놓는데 네. 첫째로 이 성남시에 있는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걸 만들겠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같은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 야, 이 친구가 말이야. 야, 이렇게 그 대장동 게이트. 그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것도 또 한껏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걸로 현혹시키니까 이 텔레비 여론조사 중에 이제 표본으로 몇 사람 이렇게 이제 뭐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카멘트를 따는 거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땅값 올려준다고 하니까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개항을구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만일 거기가 테크노밸리 또는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거기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중앙정부 현재 정권에 진 사람들이 하면 될 일이지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게.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도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해야 돼요. 내가 국민의힘 당이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대통령에 건의해갖고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그게 더 힘 있는 얘기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개항을구 국민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 왜 입후보했는지를 그 살고 계신 국민들이 꽤 들어봐야 돼요. 방탄복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에게 향하고 있는 13가지 사법처리 대상의 여러 죄목들에 대해서 대장동 계를 비롯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을 이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간 연고지를 떠나서 거기에 쉽게 당선된다고 생각해서 나간 그 동기가 불순할 뿐 아니라 쉽게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항을구에 사는 국민 여러분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습게 보는 거죠. 얼마나 얕잡아 보면 내가 여기에 가면 반드시 찍어줄 것이다. 그 개항을구에 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국민들입니까? 그런 국민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개항을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 뭔가 하면 국회의 구성원인데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대표자 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되겠다는 자가 자신의 사법 처리를 면하기 위한 방탄용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이 불순한 동기를 첫째 심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양심, 직무, 국익 우선 책무가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이 한 번도 거기서 말한 일이 없어요. 그저 개발 계획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 내가 안 내면 정치 생명에 끼익하겠다. 아니 개항을구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담보하는 담보기관입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유권자가 아니다. 네. 개항을구에 있는 유권자가 아니다. 국민의 일부이다. 예. 국민인 개항을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등록이 된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이재명의 이를 불순하고 위헌적인 발상으로 나온 이 행위에 대해서는 투표로 준엄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나를 감방에 보낼 것이다.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방에 갈 것 같으니까 낙선해가 갈 것 같으니까 개항에 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담으면 감방에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뱉은 말과 이번에 거기서 이 뱉은 말 내가 여기서 낙선하면 내 정치 생명에 끼익한다 하는 거 이걸 당선시키면 개항을구 국민 체면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심판 이게. 받을 것 같으네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절대 국민들도 다 아시겠죠. 용납할 수 예. 없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이 이 개항을구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네.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녀석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국민적 입장에서 위헌적 발상으로 불순한 동기로 국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걸 과감히 우리는 심판한다. 네. 네. 그럴 수 있어야 된대. 그럴 수 있어야 된대. 그 역대 선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부정 선거도 있었지만 역대 선거 보면은 국민의 심판이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야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택을 했나 이런 감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인천 계양을 결과에 이야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멋지게 심판을 하는구나 하는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네. 계양을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의 인격, 품격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 형사 욕설 파동을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대장동계 현행범입니다. 예. 이런 저질 품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면 내가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마음을 먹은 동기 중에는 이게 계양을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을 이 호구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네. 일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그 여러분이 여기서 당선 결과를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그 모욕을 모욕으로 못 느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게요. 그래서 잘 간절히 고소합니다. 네, 잘 판단하시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171석의 거대 야당 이게 오늘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아치로 전락한 이 저질 집단을 상대로 이걸 이제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양아치 집단보다도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된다. 예. 정책, 인사 모든 점에서 도덕주의 정책도 어려운 경제 문제도 성심성의껏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끝까지 대통령의 직책에서 할 수 있는 그 100% 아니 110%의 정리를 쏟아가고 있다는 걸 해야 되고 그 둘째로는 인사가 또 인사 문제 문제아닙니까? 예, 같은 인사. 것에 있어도 지금 뭐 약간씩 잡음 들리는 게 있는데 요건 검찰총장 그만두고 11달 만에 대통령 된 사람으로서는 이 폭이 좀 넓게 가질 시간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걸 좀 갖는다면 그런 시행착오 같은 거 부분적인 것은 그건 다시 고쳐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이요.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임명을 안 했었죠. 계속 5년 내내 임명 안 했었죠. 예. 특별감찰관은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이제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회가 3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3사람 추천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 둘씩 끼워 넣겠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데 그 직무가 현행 특별감찰법은 대통령의 사촌, 대통령 자신과 사촌 이내의 친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인수위에서 이 대상을 넓히자고 한 안이 나와가지고 이미 국민의힘당 의원 가운데는 2년 전에 특별감찰관의 직무 범위를 넓히자 대통령과 사촌이 아니라 8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이 아닌 이 비서관급 이상까지도 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개정안도 나와 있으니까 요 개정안 통과 때까지 미룰 필요 없어요. 현행법대로 일단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특별감찰관의 직무가 확대되면 그건 안전자리에서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임명하는 게 중요한 네, 거네요. 임명해야 된다. 네. 지금 서울 광화문 내거리의 교보 빌딩 뒤에 가면 그 큰 빌딩 안 한층 귀퉁이에 특별감찰관실이 있습니다. 아, 예. 현재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없네요. 특별감찰관이 없고 네. 그 보조하는 직원 5-6명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파견 나가 그 자리를 지난 5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임차료 그다음에 봉급 그 국민 세금이 5년 동안 그냥 그 지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임명 안 한 것은 직무유기고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대통령 그만뒀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직권에 관한 죄, 직권 남용 내지 직무유기죄로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 항목 중에 하나 추가되네요. 들어가야 예.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예. 자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2014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발족해가지고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네. 그 임명이 됐어요. 그러다 한 1년 남짓 지나고 그 탄핵 사태, 박근혜 탄핵 사태가 불기 직전에 그만뒀는데 네. 왜 사표를 내는 거니까 요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석비서관급 이상 감찰권이니까 이 감찰권은 이게 강제 수사권,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만 얻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보다도 더 강화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예. 그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석수 감찰관이 충돌했어.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어. 네. 어떻게 충돌되느냐. 우 수석이 이 감찰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네. 당신 왜 내 뒤를 캐느냐. 이석수 감찰관. 무슨 소리 하느냐. 왜 내가 당신 뒤를 캐. 나는 직무 감찰권을 가지고 감찰하고 있을 뿐이다. 너 그러면 재미없어.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요게 쌓여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탄핵 사태도 몰려오고 할 때 그만뒀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이 감찰 당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주위에 다 알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머지 수석들도 다 알게 될 것이고 대통령 친척들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이 감찰 대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그거만큼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방. 아, 그러네요. 예방 효과가. 네. 그러니까 일단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사촌 이내의 친척에게도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수석비서관들에도 경고등이 켜져 있는 뒤에 지금 그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중에는 요 직전까지 재벌 기업의 상임 고문하면서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지금. 네, 네.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러면 그 일하는 동안에 그게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감찰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하면 좋아요.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지. 그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합니까? 일일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럴 시간도 못하지. 없고요.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보다도 강화된 권한으로 이건 대통령을 대리해 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면 이게 이 고위층의 이 예방 효과는 나는 충분히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충분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술을 먹는지 누구하고 만나는지 일단 의심나는 조심하게 됐죠. 일단 조심하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법에 네.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 단계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Good morning, 조직이 everybody. I'm 있고 Mark 이런 Spiegel, 특별감찰관이 Global Director of 활동하고 Basel.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It is a pleasure 예방 and a 효과가 privilege, I 있고 think, for all 또 of us, 국민들이 그 점에 after more 있어서 than 2 years 안심을 할 of 수 not 있다. having talks in this 제가 room, 왜 in 이 fact, 말을 not 이렇게 having an affair at all. 예를 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역대 대한민국 정권 노태우 이래 이번에 8번째 대통령인데 문재인 정권까지 이게 가장 부패했던 게 대통령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가장 깊은 게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공교롭게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만일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다 한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청와대에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공약 만들고 고발장 만들어서 울산 경찰청에 압력을 가하고 송정호 후보를 면담하고 하는 이 일이 어디선가 특별감찰관이 한 군데 구멍이라도 알면 대통령한테 이 보고도 했고 이게 경고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이 저렇게 확대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울산 원전 1호기 경제선 조작 사건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임명하는 지시하는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이렇게 예방됐을 것이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 중에 내가 어느 대통령 시대라고 말씀 안 드리고 대통령이 새로 당선돼가 취임했다. 그 아주 측근으로 누가 봐도 측근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에 그런 자리도 맡았는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딱 당선되고 자기가 측근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사람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겠죠. 사람이 전화 걸고 집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돈도 들이밀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자리와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리 엄청난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희망한 사람들이 줄을 내려고 찾아오고 돈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뇌물이죠. 뇌물이 이동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무슨 자리 때문이 아니라 앞에 정권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이 정권만은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실세를 찾아가지고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기업에 이런 분비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새 정권에서는 이걸 보호해달라는 뜻에서 돈을 갖다 돈이면 귀신도 부르잖아요. 돈이면 그런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권 변동이라는 것은 자유와 돈의 이동이다.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 중심은 그 측근들에게 그러한 그 화살이 이게 밀물처럼 밀려드니까 이걸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이래도 정권을 위해서 소리 듣는 이게 제 1단계 조치가 특별감찰관. 반드시 임명해야 되겠네요. 임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효과는 엄청나겠네요. 지금 말이 임명 자체가 이게 이게 시중이라 그럴까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5년짜리 대통령 아닙니까? 5년짜리라고 해서 좀 민망한 얘기고 5년짜리 대통령이 여기 7번 바뀌잖아요. 요 그룹이 있어요. Yeah, here is the patron scent, and all the time I come in, I say hi, and I say bye bye when I'm leaving. And lots of media for visitors and art. This is the moments of the financial crisis. 문재인 정권이 해먹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년 Welcome to our arts depot. First of all, I don't have any art. 안 들으려면 지금 내가 말한 이게 제 1단계 조치다. 이게. 네. 아, 귀담아 들으셔서 저 아주 임기 5년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 효과가 엄청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